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불교계가 참회와 사죄를 촉구하면서 화합과 상생으로 수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 가치관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으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의 성명상 대중화에 힘입어 서울 시중 서점의 명상도서 판매량이 한 해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서적의 홍수 속에 옥석 가리기가 중시되는 만큼 올바른 명상책을 찾아봤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새 조계종 의례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불교 의례에 사용되는 찬불가를 국악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진 스님이 18년 과정의 티베트 승가대학 과정을 한국인 최초로 이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45년 만에 빚어진 계엄 선포 사태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윤 대통령의 참회와 사죄를 촉구하며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평소처럼 108배를 이어가며 불교 중흥과 국민 행복을 염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고 각계 단체는 탄핵 규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총을 들고 유리창을 부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고 이 일에 관해서는 그 지휘 라인이 어떤지 국회가 분명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엄정하게. 불교계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참회와 사죄를 통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민주노조를 비롯해 불자 1,300여 명이 참여한 범불교 시국회의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행위라며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연기와 인과의 입장에서 국민 앞에 참여하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은 대변인인 기획실장 영범 스님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정부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 또 한 번 다른 면모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편에 서라. 당리당략에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파사 현장해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효 스님 말씀대로 화쟁을 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화합 정신이 있어야 된다. 역지사지하는. 그래 이번에 이런 돌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정치권 자체가 좀 자숙하고 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정말 한 번씩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기도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전에 불교 중흥과 국민 안녕을 발언하며 지난 2022년 9월 28일 임기 시작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를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화쟁 정신으로 극복해 위기에서 도약의 기회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공언한 원년인 올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시중 서점의 명상 관련 도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상책을 찾는 2030 세대는 40% 이상 급증했는데요. 다만 쏟아지는 명상 서적 가운데 올바른 수행법을 지도하는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서적의 홍수 속에서 그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형 서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책들이 서점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운데 서점 내 전광판에 BBS 불교 방송의 인기 진행자로 활약한 법상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기 에세이 코너에도 명상 서적들이 곳곳에 진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생긴 모습입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꽤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명상 관련돼서 그 영상을 접하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이제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명상 관련돼서도 찾아보고 불교 관련돼서 찾아보고.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명상 입문서와 명상록 관련 서적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세대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명상 관련 도서들이 전년 동기에서는 한 14% 증가했는데요. 이게 실제 체감상 그 다른 분야 도서들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14% 오른 거라고 한다면 전체 출판 시장이 좀 저조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유튜브 등으로 먼저 명상을 접한 다음 명상 방법과 더불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알기 위해 서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명상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명상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 한 달 평균 10여 권의 명상 서적이 새로 출간되고 서점 내에도 몇몇 명상 서적은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꼼꼼히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된 수행법이 담긴 명상 서적을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계종 가나선 수행법에 기반한 선명상을 주제로 하거나 최근 나온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등 불교 전통의 수행법을 밝힌 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서양에서 종교색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해서 한국에 이렇게 도입되면서는 그 배경을 전혀 몰라 가지고는 나중에 이거는 불교는 관계없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는 사띠라든지 마음챙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명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목적이고요. 불교 전통 수행법에 기반한 명상을 다룬 저술들은 서점과 명상 열품 속에서 올바른 명상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종립학교 발전과 미래인재 포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조계종 포교대상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제36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돈관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 9명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교 현장에서 진력하는 불제자들에게 수여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36번째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공로상에는 경국사 주지 이룬 스님과 북경 만월사 정재화 전 신도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원력상은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 사단법인 동년 사무총장 능우 스님, 교정교화 전법단 손윤홍 사무과장, 포교사단 이현숙 부단장, 봉은사 신도회 이명숙 사무총장, 봉선사 청소년법회 문민경 지도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9명의 수상자들의 원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원력과 자비의 공덕은 포교 현장에 계신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교 현장에 뿌려놓은 선근 공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안락과 행복의 길에 들어섰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돈관 스님은 10교구 은혜사 주지를 역임하며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설립하고 동국대 이사장으로 미래 불자 육성과 불교 동아리 창립을 주도해 종립학교 발전과 포교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돈관 스님의 포교 원력을 찬탄하고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했으며 돈관 스님은
포교의 더 큰 씨앗이 될 자비 나눔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교 중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진력해 오신 동관 스님의 원력에 큰 박수와 찬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공로상과 원력상을 수상하시는 분들 역시 대중과 함께하며 지역 포교와 발전을 실천해 오신 포교 현장의 숨은 공로자 분들이십니다. 일선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포교 교육 또 가람수호를 하시는 많은 스님들께 또 불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은 어느 곳에 어떤 역할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로상을 받은 이룬 스님은 성남시의 불교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했고 정재화 전 신도회장은 북경 만월사가 30여 년간 해외 불자들의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역할했습니다. 원력상 수상자 가운데 북천 스님은 대전 현충원을 찾는 호국 유가족들에게 16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료 국수 나눔을 펼쳤으며 이번 수상과 함께 포교 기금 500만 원을 전달해 귀감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나눌수록 빛나고 깊어집니다. 수행의 결실이 전법으로 피어나고 전법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조계종 포교 대상은 36년간 개인 408명, 단체 20곳에 포교 대상을 수여하고 그 활동을 격려해 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전법 포교에 매진해온 포교대상 수상자들의 원력과 헌신은 한국불교 미래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한 조계종 의례위원회가 불교의례 찬불가의 국악화 논의 등에 착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의례위원회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위촉하며 의례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새 의례위원장인 원명스님은 불교의례 찬불가인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범패 형식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명스님은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작곡한 삼귀의 등을 현장에서 공개하며 향후 보급을 위해 종단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출신 동문들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홍종표 총동문회장과 최성만 사무총장 등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4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4월과 7월과 12월은 이렇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나는 동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봉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동문회는 이와 함께 쌀 300kg을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에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해마다 1월과 8월에 동국대 재학생 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과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성규 통섭불교원 원장이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 발간을 기념해 어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옥불보전에서 불교경전 성립 역사에 관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김성규 원장은 불교경전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30여 년을 경전 번역과 불교 강의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우리말 불교경전 총론은 아함경과 수타니빠따, 능엄경 등 2,500쪽에 이르는 경전을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김성규 원장의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으며 김성규 원장은 불자들의 수행과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는 티베트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봄까지 20여 년간 다람살라에 머물며 한국인 최초로 18년 과정의 티베트 승가대학 과정을 마친 천진 스님을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불심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천진 스님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던 대학 시절
부처님의 생애와 달라이라마의 말씀에 감화돼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위해 인도 다람살라에 들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 티베트어를 익히고 출가한 뒤 곧바로 돌마링 승가대학 2학년에 입학해 18년 과정을 1년 앞당겨 마치고 마지막 학위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에게도 어려운 교학 코스를 원만하게 마친 데는 스스로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스승인 자도 림포체의 자상하고도 때론 준엄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오랫동안 되게 염원해왔던 공부였고, 예,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신심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내가 이렇게 신심이 내가 깊어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그 보람이 온다라는 게 이렇게 매년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인도 나란다 전통에 따라 5론으로 구성된 코스는 문사수 체계로 교학 연마와 수행이 병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기초 논리학 4년을 필두로 반야경 파라밀부 7년, 중관학 3년, 구사론 3년, 율장 1년입니다. 이 가운데 14년은 인식 논리학을 매년 2달씩 공부하고 문학 수업도 11년을 배웁니다. 매일 2차례 도반들과 가지는 대로는 서로 공부를 더 깊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점검도 됩니다. 겔룩파는 밀교보다 현교에 집중돼 있어 달라이라마 등 큰 스님들의 밀교 법문을 듣는 정도로 하고 계시의 과정을 마친 후 1년간의 밀교 과정을 수학할 수 있습니다. 현교에서의 그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히나 공성과 그 보리심에 대한 어떤 그런 오도십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밀교를 바로 들어갔을 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와 똑같다. 계시의 과정을 마치자마자 한국에 돌아온 천진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해 티베트와 한국 불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수승하게 이어져 오는 그런 선사들, 그런 선지식들의 그런 불법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티베트 불교와 한국 불교 사이의 가교가 되겠다는 천진 스님의 원력에서 불교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능인정사와 나눔의 봉사회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능인정사 등은 그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어려운 이웃과 장학생,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17회 희망이 넘치는 나눔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독거 어르신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병고로 육체적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병고로 신음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정신을 맑게 하는 메아리가 되어 미움과 갈등이 없는 세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상, 우리 모두의 희망과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람합니다. 이어 법경 스님은 윤제삼 광진구 부구청장에게 10kg들이 쌀 500포와 김장김치 40통, 생수 400병을 전했고 동대부고와 리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진구 능인정사는 지난 1986년부터 해마다 쌀을 나누며 지금까지 어림잡아 무려 320톤에 이르는 쌀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정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이 그제 울산 울주군 상북면 정토마을 간월사 정멸보궁 공경전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보디사트파 임상수행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을 앞둔 대교반 학인 스님 12명이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정토마을 자재병원에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은 마하보디 교육원의 보디사트파 임상수행은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삶과 죽음, 생사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출가 원력, 또 수행자로서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평생의 수행 자양분이 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하보디 교육원장 능행 스님은 부지런히 보리심을 읽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영묘사가 탱화조성 계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묘사는 지난달 27일 대웅보전에서 문수, 보현보살 등 5대 보살상과 후불탱화 조성을 기념하는 개안식과 호마기도를 올리고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 초청 설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영묘사 주지 용수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에 불러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과 모든 번뇌를 태워 이제 중생이 아닌 부처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